안녕하세요. 스마트개미입니다. 오늘 소개할 세 개의 무기. 이거 모르면 로봇 투자는 도박에 가깝습니다. 끝까지 확인하세요.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로봇? 이제 시작이야. 그냥 로봇 만드는 회사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틀렸습니다.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진짜 시장은요, 로봇이 멋있게 걷느냐가 아니라 현장에 들어가는 순간 돈이 어디서 새느냐를 먼저 봅니다. 이 장면이 왜 무섭냐면 한번 흔들리면 로봇이 망가졌다가 아니라 라인이 멈추고 계획이 밀리고 비용이 쌓이는 그림이 바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오늘의 빌런 3명만 던질게요. 손끝 힘 조절, 공급망 플러스 생산 라인, 운영 복잡도. 이 셋이 해결 안 되면요, 좋은 뉴스가 아무리 나와도 현장에서는 기술이 아니라 사고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장에서 먼저 일어나는 건 기대감이 아니라 돈이 증발하는 분위기예요. 특히 첫 번째 빌런, 손끝 힘 조절. 이건 그냥 감각 문제가 아닙니다. 원가 구조를 흔드는 문제예요. 손 하나가 원가의 17%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잘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로봇을 만들 수 있냐? 그리고 그걸 대량으로 깔 수 있냐? 여기서 두 번째 빌런, 공급망 플러스 생산 라인. 이건 기술이 좋아도 한 번 잘못하면 일정이 밀리고 밀린 일정이 곧바로 비용으로 바뀝니다. 시장은 그걸 제일 싫어해요. 마지막 빌런, 운영 복잡도. 로봇이 많아질수록 고장, 동선, 충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늘어납니다. 현장은 한 대 더가 아니라 한 번 더 멈출 확률로 계산하거든요. 자, 이제 질문 하나만 던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싸움은 언제 시작될까요? 이제부터는 뻔한 얘기 다 치우고 현장에서 피말리는 딱 3군데 전장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전장, 손끝 힘 조절.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로봇이 잡는다라는 동작을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람처럼 잡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손가락이 닿는 순간 미끄러질지 깨질지 무거울지 감각이 먼저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로봇은요, 매 순간 그걸 계산해야 합니다. 물체가 바뀌면 계산이 바뀌고, 재질이 바뀌면 계산이 또 바뀌고, 각도가 바뀌면 힘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만 틀리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삐끗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바로 손실이죠. 공장에서 엔진 커버를 옮기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로봇이 커버를 들어 올리는 순간 손끝 힘이 1초만 과하면요, 커버가 미끄러지거나 바닥에 떨어지거나 옆 장비에 부딪히거나 사람이 다치는 그림까지 바로 갑니다. 이게 공포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현장 규칙이에요. 정밀 제어 실패는 즉시 손실이거나 즉시 사고입니다. 질문 하나. 여러분이 로봇을 산다고 칩시다. 그 로봇이 멋있게 걷는 거 중요하죠? 근데 현장에선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실수하지 않는 손입니다. 여기서 90%가 착각합니다. 손끝 힘 조절을 부품 성능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이건 부품 성능이 아니라 공장 전체의 운영 리스크를 좌우하는 문턱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요, 로봇이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로봇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순간 자동화는 속도를 못 냅니다. 속도를 못 내는 순간 도입은 멈춥니다. 그리고 도입이 멈추면 시장은 먼저 식습니다. 식기세척기에 그릇 넣는 장면이요. 사람은 그릇을 툭 놓지 않죠. 깨지니까. 근데 로봇이 그걸 툭 해버리면 그 한 번이 바로 비용입니다. 그 한 번이 바로 불신입니다. 정리하면요, 손끝 힘 조절은 기술 난관이라는 이름의 빌런이 아니라 돈을 세게 만드는 구멍입니다. 자, 두 번째 전장으로 갑니다. 공급망 플러스 생산 라인. 여기서부터는 기술보다 더 차갑습니다. 기술은 잘 나오는데 양산이 안 나오는 순간이 있죠? 그 순간 기업은 갑자기 겁을 먹습니다. 왜냐면 이제부터는 연구가 아니라 공장이 돈을 먹기 시작하거든요. 프로토타입은요, 말 그대로 보여주는 거됩니다. 근데 양산은 매일 같은 품질로, 매일 같은 속도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번만 어긋나면 어떻게 되느냐? 부품이 늦게 오고, 라인 셋업이 밀리고, 테스트 일정이 밀리고, 납기 기대가 밀립니다. 이게 쌓이면 결국 뭐로 바뀌냐면요, 기술 리스크가 아니라 일정 리스크로 바뀝니다. 그리고 시장은 일정 리스크를 제일 싫어해요. 왜냐면 일정 리스크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순간에 비용이 한꺼번에 터지기 때문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좋은 기술과 좋은 사업의 차이가 뭘까요? 좋은 기술은 감탄을 만들고요. 좋은 사업은 반복을 만듭니다. 반복이 되려면 공급망과 생산 라인이 안정돼야 합니다. 여기서 90%가 또 착각합니다. 한번 공개했으니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공개는 시작이고 양산이 진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딱 겹쳐요. 시장에는 시간표가 이미 걸려 있죠. 어떤 곳은 2026년 2월을 이야기하고 어떤 곳은 2026년 상반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은 기술이 늦는 건 참아도 시간표가 늦는 건 못 참아요. 시간표가 늦으면 기대가 먼저 꺾이고 돈이 먼저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주 냉정한 결론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위험하냐? 로봇을 직접 만드는 쪽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그쪽은 공급망, 생산 라인, 일정, 납기, 이 모든 걸 자기 몸으로 다 받아야 하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전장, 운영 복잡도. 여기서부터는 로봇이 한 대일 때는 몰랐던 지옥이 열립니다. 로봇이 늘어나면요, 기계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변수가 늘어납니다. 장애가 나면 바로 파악해야 하고, 동선이 겹치지 않게 움직여야 하고, 충돌을 막아야 하고, 자동이동이 매끄러워야 합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한 대가 멈추면 한 대가 멈추는 게 아니라 흐름이 멈춥니다. 동선이 꼬이고 작업이 밀리고 사람이 개입하고 그 순간 자동화의 의미가 무너집니다. 여기서 또 질문. 여러분이 현장 책임자라면 무엇을 제일 먼저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똑똑한 로봇인가가 아니라 지금 어디서 뭐가 막혔는가입니다. 운영 복잡도는 기술을 이겼는데도 돈을 잃게 만드는 빌런입니다. 손끝 힘 조절을 넘었고 양산도 했는데 운영이 꼬이면 결국 다시 사람 손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순간 시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는데? 시간이 길어지는 순간 기대는 얇아지고 돈은 더 예민해집니다. 여기까지 세 전장을 다 봤습니다. 손끝 힘 조절, 공급망 플러스 생산 라인, 운영 복잡도. 이 세 가지는요, 따로따로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손이 흔들리면 신뢰가 깨지고, 신뢰가 깨지면 도입이 느려지고, 도입이 느려지면 양산의 의미가 약해지고, 양산의 의미가 약해지면 운영 투자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목 공개 전에 딱 이것만 머리에 박아드릴 겁니다. 로봇 테마의 진짜 승부는 멋진 데모가 아니라 세 전장을 동시에 통과하는 구조입니다. 자, 딱 하나만 암시하겠습니다. 이 모든 난관을 뚫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로봇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로봇이 싸우기 전에 판을 깔아버리는 그 키워드요. 이 키워드가 보이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종목을 고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상위 10%입니다. 여기서 퀴즈 갑니다. 문제. 오늘 브릿지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핵심은 이거였죠? 로봇 테마의 승부는 멋진 데모가 아니라 현장에서 돈이 새는 세 전장을 동시에 통과하는 구조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아래 보기 중 세 전장을 동시에 뚫는 단 하나의 키워드로 가장 정확한 건 뭘까요? 보기. 로봇을 훈련시키는 판을 깔아주는 기술. 로봇 외형을 더 사람처럼 만드는 디자인. 로봇을 더 빠르게 달리게 하는 모터 출력. 로봇 영상이 더 잘 나오게 하는 카메라 성능.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정답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보상도 확실하게 드릴게요. 정답 맞추신 분들께는 시크릿 종목과 그 종목이 무기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따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빌런들을 실제로 찢어버릴 무기 3개를 꺼내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부터 갑니다. 이 종목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로봇주로만 봐요. 여기서부터 90%가 착각합니다. 로봇에서 진짜 돈이 새는 구멍은 멋있는 얼굴이 아니라 손끝이에요. 손끝이 흔들리면 그 순간부터 로봇은 제품이 아니라 사고가 됩니다. 첫 번째 무기, 로보티즈입니다. 손가락과 관절, 즉 정밀 제어 전쟁의 첫 관문을 잡는 무기예요. 국내 증시에선 당연히 올해 대장주는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가 액추에이터를 실제로 잘 만드는 기업이고, 이 기업이 자동차 부품을 만들면서도 액추에이터를 또 만듭니다. 그런 완제품을 만드는 테슬라 아니면 현대차 이런데 직접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거 말고 이제 거기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들이 우리 한국에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핵심이 액추에이터라 그러죠. 여기서 핵심은 액추에이터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됩니다. 사람이 물건을 집을 때 힘이 한 번에 확 들어가면 깨지죠. 로봇은 그 확을 못 참습니다. 손끝이 0.1초만 과하게 들어가도 그 순간 손상이고 불량이고 비용이에요. 그리고 이 빌런은 단순히 어렵다 수준이 아니에요. 이렇게도 말이 나오죠. 핵심은 근데 그거예요. 이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이게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손가락 만들기 너무 어렵대요. 이 하나하나의 관절을요, 안에 되게 작은 모터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려운 게 중국의 인질이 좀 잡혀 있는 게 뭐냐면 이 관절을 만들려면 안에 모터 있죠. 모터에 중국 히토류가 들어가요. 만약 중국 히토류 수출 금지 때려버리잖아요. 이게 왜 무섭냐면요. 정밀 제어와 공급망이 한 덩어리로 묶여서 공격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기술이 어렵고 재료가 못 끼고 생산이 막히면 돈은 제일 약한 고리부터 세요. 그 약한 고리가 손끝이면 투자자 계좌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를 무기로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로봇이 늘어나는 한 관절과 액추에이터의 수요는 의미상 필수로 따라갑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로봇이 사람 손을 흉내내려는 순간부터 관절 액추에이터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로봇이 망가지지 않게 만드는 회사가 돈을 법니다. 그럼 다음 무기는 뭘까요? 손끝이 살아나도 로봇이 100대 1000대로 늘어나는 순간 또 다른 빌런이 튀어나옵니다. 두 번째 무기입니다. 클로봇인데요. 첫 번째가 손끝 전쟁의 대장이었다면 두 번째는 현장을 굴리는 운영 전쟁의 파트너예요. 로봇이 한 대일 때는 멋있습니다. 근데 10대가 되면 골칫덩이, 수십, 수백 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통제의 문제예요. 로봇을 직접 만들기보다는 로봇이 잘 움직이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로봇을 한 시스템으로 묶어서 수십에서 수백 대를 동시에 통제하고 운영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대형 병원, 물류센터의 필수입니다. 이 솔루션으로 라이선스 매출, 유지 확장 매출, 반복 매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90%가 또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로봇을 보면 하드웨어만 봐요. 근데 로봇이 늘어나는 순간부터 돈의 중심은 바뀝니다. 로봇이 많아질수록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커집니다. 왜냐? 현장은 로봇 한 대의 성능보다 로봇 100대의 통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로봇이 서로 부딪히면 손실이고, 동선이 꼬이면 시간이고, 업무가 끊기면 돈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건 미래 얘기가 아니죠. 즉, 로봇은 더 이상 미래 산업이 아니라 지금 당장 써야 하는 산업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클로봇을 무기로 보는 포인트는 여기예요. 로봇을 한 화면에서 묶어 관리한다는 건 현장에서 사고 확률을 줄이는 일이기도 하고 비용 누수를 막는 일이기도 합니다. 경기가 출렁여도 로봇이 늘면 운영과 관제는 결국 깔립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굴리려면 무조건 필요한 바닥재예요. 자, 두 번째 무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손끝이 해결되고 운영이 묶였는데도 시장에 불이 안 붙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완제품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장면이 없으면 대중은 아직도 안 믿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은 시크릿 카드입니다. 이 무기는 단순히 로봇 하나가 아니라 로봇이 생활로 들어오는 장면 자체를 만들 수 있는 카드예요. 그리고 그 장면이 생기면 앞에 두 무기는 같이 끌려 올라갑니다. 현장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보이는 게 생기면 돈이 따라옵니다. 한국에서 나온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는 처음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스케줄을 학습해 집안일을 돕고 가정용 가전 로봇이죠.
인공지능을 공유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업이 로봇 만든다가 아닙니다. 진짜 포인트는 로봇을 집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회사가 누군가예요. 이게 가정으로 퍼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겁니다. 집으로 퍼지면 뭐가 바뀌죠? 공장에서야 안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근데 집은 다릅니다. 집은 변수가 미친 듯이 많아요. 바닥이 다르고, 가구가 다르고, 사람 동선이 다르고, 시간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과 스케줄 학습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편의 기능이 아니라 현실에서 로봇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조건입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사람은 반복 노동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 방향이 공장이든 집이든 결국 제로에 가깝게 줄이겠다는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흐름을 잡는 쪽이 끝까지 갑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손끝 정밀 제어의 빌런을 상대하는 무기 로보티즈. 수십 수백 대 운영 복잡도의 빌런을 상대하는 무기 클로봇. 그리고 대중이 믿게 만드는 장면을 만들어서 판 자체를 키우는 시크릿 카드.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이 중에서 내가 믿는 전장이 어디인지 고르는 겁니다. 손끝이냐, 운영이냐, 확산이냐. 여기서 갈리면 들어가는 타이밍도 갈리고 버티는 방식도 갈립니다. 그리고 이 말은 꼭 하고 끝낼게요. 지금은 두렵겠지만 나중엔 제 영상 보면서 웃으실 겁니다. 왜냐면 시장은 늘 그랬거든요. 다들 겁먹고 도망갈 때는 진짜 무기들이 조용히 정리되는 구간이었고 나중에 이슈가 터지면 그제야 왜 그때 못 봤지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무기 3개를 실제로 어떤 순서로 체크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가 나오면 진입이 아니라 철수인지까지 더 날카롭게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